파이썬에 대해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순으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서버 접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파이썬 기본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형, 제어문, 파일, 함수, 모듈 이런 순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인데요. 저희는 리눅스라는 OS상에서 실습을 진행할 거예요. 저희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윈도우즈잖아요. 윈도우즈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리눅스라는 다른 OS가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실습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희 컴퓨터에는 리눅스가 깔려있지 않으니까 리눅스가 깔려있는 다른 서버로 우리 컴퓨터에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접속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XShell이라는 건데 일단 이것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윈도우 OS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리눅스라는 OS에서 어떤 명령어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Shell 프로그램을 깔면 이런 아이콘이 생겨요. 그럼 이런 아이콘을 클릭해서 접속을 하시면 이런 창이 처음에 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이 뜨면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렇게 실행시키면 이런 빈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화면이 너무 까마니까 실습하기 좋게 몇 가지 환경을 바꿔볼게요, 먼저. 일단은 바탕화면을 까만색에서 하얀색으로 좀 변경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글씨 크기도 너무 작으니까 조금만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접속할 서버 정보를 저장을 하고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접속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죠. 세션 등록 정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접속할 서버의 정보를 저장을 할 거예요. 저희는 실습할 때 조이라는 서버를 사용을 할게요. 조이라는 서버를 사용하는데 이름에 쓰시는 거는 그 서버의 별명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 중에 없는 이름으로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고 프로토콜은 바꾸지 않으셔도 되고 호스트를 우리가 접속할 서버에 정확한 주소를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사용자 인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정보를 다시 저장을 할게요. 인증 방법하고 뭐 그거에 관련된 내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거를 저장하는 곳이고요. 인증 방법은 키보드 인터랙티브로 바꿔서 진행을 할게요. 사용자 이름은 이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먼저 만드셨을 거예요. 그 정보, 개인 정보를 쓰시면 돼요. 저는 파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세션이라는 창이 뜨면 여기에 방금 입력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서버, 내가 원하는 서버를 클릭을 하고 연결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신 암호를 쓰고 저장을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접속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를 보시면 내 아이디, 접속한 사람의 아이디, 그리고 내가 접속한 서버의 별명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 접속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접속한 서버에는 윈도우가 아니라 리눅스가 깔려 있다고 했어요. 저희는 오픈수세라는 OS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리눅스에서는 키보드로 명령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명령어들 몇 가지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몇 가지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 있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실습을 할 건데요. 일단은 ls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얘는 디렉토리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디렉토리, 내 폴더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mkdir은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 수 있는 명령어고, cd라는 명령어는 디렉토리를 변경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옮겨 다닐 수 있는 명령어예요.
vi는 vi 편집키라는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cp는 파일 복사, copy, move는 파일을 이동시키거나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그때 사용할 수 있고, remove는 파일 삭제할 때, 그리고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명령어가 pwd고요. wget을 사용해서 파일을 인터넷에서 직접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이렇게 각자의 아이디로 접속해서 들어갔을 때 내가 시작하는 위치는 어디인가? 여기에서 나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물결 표시는 나의 홈 디렉토리라는 얘기예요. 이 홈 디렉토리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pwd를 사용하면 내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나는 여기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처음에 접속했을 때 홈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파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 ls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ls를 보시면 디렉토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파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내 홈 디렉토리에는 bin이라는 폴더와 public html이라는 폴더가 들어있네요. 여기 현재 화면에서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디렉토리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한번 새로운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폴더를 만드는 명령어는 mkdir이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치고 내가 만들고 싶은 폴더 이름을 옆에다가 쓰시면 돼요. 파이썬이라는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이썬이라는 폴더를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s를 사용하면 여기 저희가 만든 폴더가 생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잘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이동을 해볼게요. 만들었으니까 파이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명령어가 cd라는 명령어입니다. cd 파이썬 하면 이쪽으로 이동해줘 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물결 표시는 나의 홈 디렉토리를 나타내요. 홈에 있었는데 지금 내가 파이썬으로 들어왔구나. 그 안에 있는 파이썬이란 폴더로 이동했어 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윈도우에 메모장이 있다면 리눅스에는 vi 편집키가 있어요. 이 편집키를 사용해서 텍스트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기존에 없는 파일명을 vi 명령어와 같이 치면 example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기존에 없는 거를 만들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면서 그 파일을 열어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메모장처럼. 근데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고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명령어로 나 입력할 거야 이러고 알려주고 나서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키가 I예요. 키보드에 영어 문자 I를 치시면 이제 입력 모드로 바뀌고 우리가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을 할 수가 있죠. 몇 줄 한번 적어볼게요. 원하시는 내용을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이거랑 비슷하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미리 적어놓은 거를 해놓고 저장하고 나올게요. 저장하고 나오는 방법은 입력 모드를 일단 끄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나올 거란 명령어를 치시면 되는데 입력 모드를 끄는 거는 ESC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인서트 모드가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콜론 여기 잘 보세요. 콜론 W 하면 저장 그리고 콜론 Q 하면 닫게요. 콜론 W, Q를 같이 쓰시면 저장하고 닫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밖으로 나왔네요.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파일이 잘 생겼죠. 이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폴더에 없는 파일명을 쳐서 만들면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지만 있는 파일명을 vi 명령어와 함께 치면
그 기존의 파일을 볼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vi example을 다시 칠 건데 리눅스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게 탭키예요. example 항상 내가 키보드로 쳐야 되니까 모든 걸 다 치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탭키를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example에서 ex 정도까지만 치고 탭키를 누르면 나머지 부분, 유일하게 있는 부분이면 완성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탭키를 잘 사용하면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아까 적었던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확인하고 나옵시다. 나오는 거는 콜론 Q 하고 나오시면 돼요. 저장할 내용이 없으니까. 자, 다음 명령어는 파일을 복사하는 명령어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cp, copy라는 거고 우리가 방금 만든 example 파일을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탭을 누르면 완성이 되겠죠? 이거를 복사하고 싶은 파일명으로 써서 저장하시면 돼요. copy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봅시다.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면 잘 복사가 됐죠. 내용도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똑같이. 나오는 거는 콜론 Q.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파일 이름을 한번 바꿔보는 거를 해볼게요. 그거는 move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는데 디렉토리 간에 move 명령어를 사용하면 파일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지만 한 디렉토리 내에서 move 명령어를 사용하면 기존의 파일 이름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example 파일을 hello로 한번 바꿔볼까요? example 파일을 hello.txt로 바꾸면 example 파일이 hello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내용은 당연히 똑같죠. 이름만 바뀐 거니까요. 얘를 사용하면 이번에는 파일을 한번 지워봅시다. 파일을 지우는 명령어는 rm, remove를 사용하면 되고요. rm, 내가 지우고 싶은 파일, copy를 한번 지워볼게요. copy 텍스트로 엔터를 누르면 사라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잘 다룰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get 명령어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wget 하고 여기에다가 다운로드 받고 싶은 뭐 파일이나 뭐 그런 것들의 링크 주소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저희는 아무거나 다운로드 받고 싶은 것에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붙여넣기, 엔터. 그러면 이런 창들이 나오면서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가 완료된 걸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잘 다운로드가 받아졌고 vi 편집키로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잘 들어있네요. 그러면 나올게요. 리눅스 기본 명령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파이썬 기본 문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